사람이. 네, 여기는 지금 이경재 변호사님 방이고요. 네, 일단 정 변호사님 네네. 갑자기 부르신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가 존경하는 이영재 변호사님과 네. 사건과 관계돼서 좀 상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모 기자가 여기 와서 어제 재판과 관계돼서 아마 우리 이영재 변호사님께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는데 말과 관계된 어제 세 마리 말 얘기 잘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이 얘기는 단순하게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우리 보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서 요즘 어떻게 유튜브로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의회의 최고위원한테 바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말 부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달라고 다들 얘기해.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예. 말이 뇌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시큰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는 말은 뇌물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계약서에 말에 대한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계약서에 못 박혀져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계약서가 있군요. 그럼 계약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낸 게 아니고 검찰에서 자기들이 낸 겁니다. 자, 지금 그 말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국민들이 좀 이제는 국민 재판을 해야 되나 이거 하도 이제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컨설팅 계약 검찰이 내놓은 자, 컨설팅 계약.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만 설명해 주면 돼요. 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컨설팅 계약서가 바로 이 재판에 나왔던 증거 목록이고요. 증거물 중에서 이 중요한 말에 대한 계약입니다. 본 컨설팅 계약은 2015년 8월 26일 경기도 수원 울라블라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어 스포츠 사이에 체결됨 맞네요. 삼성은 2018년 아시안게임과 세계 승마대회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의 해외 훈련 포함하여 승마팀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컨설팅 회사는 선수 해외 훈련에 관한 지원 및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독일 승마협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독일도 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말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므로 본 계약의 상호 전제사항을 고려하고 가치 있는 약인으로서 받음으로써 계약에 인정받고 삼성과 컨설팅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그럼 변호사님 지금 이 계약서는요. 일단 그 말 3마리를 계약했던 그 계약서 원본입니까? 이게 기본 계약서. 네, 기본 계약서입니까? 여기에 네. 이제 그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 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에 네,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요 6항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된 게 소유권인데요.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물품 해놔놓고 특히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단독 소유임. 그냥 소유도 아니고 완전한 소유. 딱 특히 말과 마찬가지 이름이 딱 이렇게 해놔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네, 근데 그 말 3마리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 계약서에는 말은 삼성 거예요. 물론 완전히. 완전히 이것도 또 말은 희한한 게요. 이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소유 이래 되는데 차량은 뇌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차량은 잠깐만요. 그럼 재판 이것도 중에 모순이야. 뇌물에서 자, 여러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단독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재판부에서 뇌물 중에 말은 뇌물, 차량은 뇌물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에 해당된 것은 말, 차량은 아닌데 지금 이 계약서에는 말과 차량이 함께 단독 일부러 여기다가 특히 이것까지 붙여놨어요. 특히. 이게 왜 그럼 이 규정을 뒀나 하면은 컨설팅 회사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말도 이제 대리해서 사고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자산 정리할 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명시해 둔 거예요. 누가 누구 건지 정확하게 하려고. 그 계산을 삼성이 보통 회사입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이 회계 감사를 독일 회계 감사인이
이와 관련되는 걸 다 하도록 그렇게 해놔놨어요. 네. 이거는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만드는 계약서입니다. 네. 국내 계약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 그럼 이게 독일판도 있겠네요. 아, 이거 독일 당국이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국의 했어요. 번역판이 예, 예. 같이 존재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더 재미나는 거는요. 이 재미나다 해야 되나 참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거죠. 어이가 없는 것. 그게 또 이렇게 해놔놓고 기타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말 기타 사항은 상세한 계약서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또 일어날까 네. 가지고 이중의 장치를 또 해놔놨어요. 네. 여기 보면은 10-1에 기타 사항 가운데 제일 넘버 1으로 올리는 네.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완전 계약.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상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음. 본 계약에 관련된 구두 진술 또는 양해 각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효력이 없음. 본 계약 조항의 수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지 않음.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구두 진술 또는 양해 각서는 즉 이 계약서 빼고 어떤 말로 나야 그 계약서 취소해도 돼. 또는 야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줄게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음이라고 또 계약의 장치를 해뒀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계약서 쓰고 난 뒤에도 아 괜찮아 내가 그냥 그 줄게 가져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확실히 독일 스타일답네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말로써 할 수 없고 계약으로만 서면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중장치 조항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규정을 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고 독일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에 말이 많다고 네. 말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양해 각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 외에 다른 조항은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죠. 하려면은 네. 다시 별도의 계약 서면을 하라. 네. 변경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 못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럼 말을 이 소유권이 이제 전부 그 말은 삼성의 소유권이 돼가 있는데 네. 그럼 이 말을 최순실 최성원 측에 준다라는 계약이 있었나 없어요. 네.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 말을 주기로 했다고 누가 말을 했다는 게 법원이 인정한 거는 박상진이라고 삼성전자의 성마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최소원 이걸 좀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 최소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최소원이가 이거 말 왜 사준다 했는데 왜 안 사줬느냐. 이 두 개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야말로 이거에 의해서 소유권이 안 된 이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로서는 할 수 없는. 아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법원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말이야. 실질적인 지배권이 최성원 측에 간 것이다. 그런 네. 뇌물을 준 것이다. 이거는 이 서면 증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법원이 이런 서면 증거를 부정하려면은 이 증거가 사실이 아니다. 이게 위장 계약이다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이거 말고 이면 계약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걸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면 계약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아니 이거 말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다른 또 하나는요. 만약에 이후에 승마 문제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삼성에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 말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부분 판결대로 얘기하면은 말을 최성원한테 줬는데 삼성은 무슨 권리로 이 말을 가져가고 처분하느냐. 잠깐만요. 그 어, 말을 어떻게- 처분한 것도 삼성이 다 삼성이었어요? 했다니까? 삼성이 다 처분했어요. 네. 돈도 삼성 계좌로 다 들어가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럼 무슨 뇌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가 막히게 논리 모순이라고.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네. 설명을 하나 좀 드리면 설명. 거기 이제 완전 계약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말로 한 다음에 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불편하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또 서면의 계약 내용도 나중에 구두로 우리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이 완전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두나 양해각서 이런 걸로는 효력이 없고, 만약에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딱 명시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서면 등이 있기 이전에는 이것만이 그렇죠.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별도 새로운 계약이 네. 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 계약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완전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시한 판결. 아니 저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뇌물이라 하면요. 일단 그 뭐가 가야 뇌물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말은 팔았다면서요. 뇌물 준 사람이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말에 의하면은 뇌물을 줬는데 준 걸 뺏어 가지고, 그러니까 뇌물을 줘놔놓고 다시 가가지고, 대부분 논리는 이 문건하고 이 문건과 대부분의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말을 줘놔놓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가가지고 이거 미안하게 됐는데 그거 말 좀 돌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선의로 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이 처분해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은 삼성이 갖고 삼성이 자기가 처분해서 임의로 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대부분 이 판결대로 해석하려면은 삼성이 최소원 소유의 말을 갖고 온 거는요, 이거는 사기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탈취해야 돼. 이 넘어간 건데. 자기 게 아닌 그 말을 판 거니까. 우리가 뇌물을 한테 100만 원을 줬다 이거지. 줬는데 가서 저쪽에서 이거 네가 주놔놓고 왜 받나 하면은 지가 가져왔다고 그러면 이거 탈취한 거지, 아니면 사기했거나. 아니 그런데 이게 조화로운 이 해석이 전혀 안 그 삼성 측에서는 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을 안 했습니까? 이게 주장했어요. 했어요? 우리도 주장하고 네. 주장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심하고 항소심에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해버리더만. 아예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해서, 자, 우리가 어떤 증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네. 제일 먼저 사람이 말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흐려지니까 말은 자꾸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서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증거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증 아닌 물증이고, 그 다음에 이 문서로 써가는 이 서증이란 말이지. 서면 증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뭐 100마디 말 있는 것보다도 서류 증거 하나 탁 내면 그거 가지고 성패가 갈리는 게 이 재판인데, 이걸 해도 이걸 그냥 간과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의 재판부, 그 1심 재판, 2심 재판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증거의 취사 선택은 법관의 자유심정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 그러나 이거는 자유심정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를 그걸 채택 안 하는 거는 자유심정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뭐 이유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나요? 이 증거를 이거는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라.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내놓은데 이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가 적어도 말에 관해서 불리한 겁니다 이게. 네. 그렇네요. 불리한데 다른 거는 다 쓰면서 이거는 또 왜 채택 안 하냐고. 그렇네요. 취사 선택하니까 네. 증거 능력은 이게 판단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삼성 말을 줬다라는 삼성전자나 말에 관련되는 이제 당사자가 최소 코어스포스, 그것도 뭐 최소원도 아닙니다. 코어스포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되면은 양자가 어느 누구도 말을 그 뇌물로 준 적이 없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류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검찰하고 사법부만이 이거 뇌물 준 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재판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놔놓고 어느 것이 진실이라는 확인해야 한다는 과정인데, 이 재판을 당사자가 서류상으로도 말은 삼성전자 겁니다. 우리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고 말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법정에서.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우기는 걸 이제 이 사법부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이 직권을 재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말이죠. 받지도 않는 뇌물을 받도록 강요하는 거 아닌가? 예. 나는 직권 남용 뇌물죄 인정 판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에 관한 네. 이거는
적어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래도 좀 선진국 수준에 육박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걸 뇌물로 인정해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쭉 돌아가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정도를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부린다. 뇌물 억수가 확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돈이 나중에 가면은 컨설팅 계약으로 36억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는 독일에 있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최가 받은 그 돈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벌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뭐 다른 거 이미 그 이제 사실심 끝나고 법리적인 사실상 이 재판은 거의 이제 종료된 거랑 같은데요. 그러나 말의 소유권 자체 이거는 진실과 허위 이거를 가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이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누구든지 허위 주장을 해가지고 문서 이거 문서는 그렇고 말이야 너희들끼리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럴 때 대부분이 어떤 판단을 할 겁니까? 그 문서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근데 지금 두 분 변호사님 계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가 제 머릿속으로도 지금 지진이 났어요. 근데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이해가 안 가는 거 몇 가지. 그러면 재판부에서 인정한 네, 이 계약서 사진은 제가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도 많이 널리 퍼날라주시고 이 사진도 많이 날려주세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 받아서 다시 상세하게 이 설명을 어떻게 찍어드리겠습니다. 합니까? 이거 말은 적어도 이거 뇌물이 아니라고 네. 대법관 세 사람이 강력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래도 소수 의견으로 있네요. 이거 잠깐만요. 저도 자기들 잠깐 의견서에 보겠습니다. 내놔 그래.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제 나왔던 대법원 판결문에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안철상 대법관님은. 네, 이렇게 세 분은 소수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디 쭉 잠깐 제가 이것도 정리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들이 뇌물인지 여부인데요. 네, 이분들은 말이 넘겨줬다고 딱 나와 있네요. 넘겨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상세하게 그 이유를 쓰고 있어요. 이거. 또 상세한 이유를 이유가? 아주 네, 상세한데. 제가 이 부분은 이 판결문을 보고 상세하게 다시 요약한 방송분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소수 의견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대법관 세 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하던 항소심의 재판장도 그 뇌물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고등법원에 한 분은 안 된다고 다 한 거예요. 그분은 또 안 된다고 아니, 하셨네요. 안 그런 건 기사화가 잘 그러면 안 되는군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이러면은 자 고등법원에 어떤 판사를 만나면은 이거는 뇌물이 안 되고 어떤 판사를 만나면은 말이야 그 말이 돼지가 되나? 말이 이게 아니. 이쪽에 가면은 뭐 이건 말이고 이쪽 가면 돼지가 되고 말이야. 예. 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정말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는 그러면은 법관들조차도 네. 이 합리적인 의심이 그러면- 여러 군데서 있다 이거 아니 증명이 그럼 안 돼 있다. 정말로 법관 잘 만나면은 말이고 뇌물이 아니고 아니고 잘못 만나면은 잘못 말이 뭐, 뇌물인 말이 결과가 돼지가 되는지 뭐 개가 되는지. 아니 그렇다면은 그 판사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면요. 당연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지금 재판 결과도 바뀔 수 있는 대한민국이네요. 그래서 이제 또 형사 원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중죄가 10년 이상 중죄가 선고되는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면 그거는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아니 왜냐면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무죄 추정도 아니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잠깐만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 1%라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면은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파기환송된 그
보통 이제 그런 가능성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 하나는 파기환송 넘어오면 이 사실 조사 다 했거든요. 네. 그 재판장이 쭉 보고는 이거 뭐 아무리 그렇지만은 대법원이 말이야 이 문서가 딱 분명한데 이건 잘못됐다. 소신껏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아, 소신껏. 네, 할 수 그러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서 참 대부분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 아주 논박을 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하고 설득 있게 그래가지고 올리는 것이 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새로운 증거를 네. 변호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는데 새로운 증거는 결국에 이 계약을 체결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네. 하나는 이 삼성전자 측의 박상진. 박상진 말을 듣고 이게 박상진 말이 임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소리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승마협회 회장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짜 양심껏 진술해 줘야 돼요.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방금 이제 속칭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뭐 헌법재판이나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속칭 말하는 국정농단이라는 정도 수준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명쾌함에도 불구하고 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언론이 아직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비분관계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뭐냐면 이게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야 뇌물수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님은 받은 게 없고 최순실, 최서원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말을 포함해서 뭐든지 최서원 씨가 받았다고 해서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최서원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뇌물의 공범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두 사람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에 관한 설명은 없죠.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그냥- 이유가 그냥 공모했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까대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럼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판사를 만났으면 저도 구제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이게 판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지적하셨지만 뇌물죄가 되려면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공모가 있어야 돼요. 공모가. 그럼 공모라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뭐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를 받자 뭐 내지는 또 SK부터 얼마를 받자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서로 이렇게 의사가 전달돼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입증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아니 언론에 뭐 두 사람이 뭐 공부한 거는 그러니까 기정사실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 너무 아니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통하는 이 마당에 아니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통하는데 지금 무슨 공모까지 지금 들어갑니까? 천하만 봐도 공모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거는 이 한쪽은 최순실과 비선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네. 비선 실세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 비선 실세가 박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했다. 네. 그런 이제 국정농단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이 최순실이가 한 행위는 전부 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본 네. 구조로. 네. 그래 놓고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판결을 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최서원이가 대통령을 조종한 게 있느냐? 다시 공모한 게 있느냐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없어. 네. 그 없으니까 이게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많이 했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상실 옷을 좀 만들어 주겠다던가,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 몇 개 이제 정호성이 보낸 게 있어요. 네. 근데 최성원은 이것도 잘 보지도 않았어. 하도 보내서 골치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볼 이유도 없고. 근데 이걸 가지고 공모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최순실 변호인으로 계속 하시나요?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 보면 그때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건 간단한 거니까. 네. 거기까지 이제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또 재판이
열리나요? 열리죠. 또 열리면 열리면- 변호인을 또 거부하시겠죠? 아마 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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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님 하실 말씀 마무리 멘트. 네, 어떤 세상이 조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경재 변호사님 참 존경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계시지만, 사실 그 누구도 그 광풍 속에서 쉽게 선뜻 막기 어려운 최소원이라는 분의 변호사를 맡으셔서 묵묵하게 그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은 저는 대한민국 현재의 변호사 사회에서 참 보기 어려운 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경재 변호사님 선배님처럼 멋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늘 배우도록 비슷하게 미안하네. 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네. 끝에 하면은 오늘 이 유튜브 기회를 준 우리 유예 선생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좀 누군가는 알려야 되겠는데 내가 밖에 나서 떠들 수도 없고 광장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쟁점별로 네. 제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네. 검증된 내용 네. 이걸 가지고 코너를 해서 기회를 좀 아예 계속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하더니 네. 제가 뭐 말재주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근데 아까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뭐 말이 돼지 되나? 그 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와서 대화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러고 있는데 함께 해주신 이경재 변호사님 너무 좋으시죠? 저는 이경재 변호사님을 뵈면 그냥 아빠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정 변호사님, 우리 이렇게 작은 울림이지만 작은 울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저는 합니다. 정말로 자연 그대로의 방송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제 손으로 들고 있어서 손에 근육 생기고 있습니다.